이하경의 월가이즈 시간입니다. 미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하경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주요한 전략 꽉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7월 후에 조정 국면 마무리 다행이죠. 자, S&P는 이전 고점까지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ISM 제조업이 좀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그 고용 보고서가 충격적이 나오면서 촉발된 미국 주시장의 좀 하락 국면이 얼추 거의 다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지난 주말에 마감됐습니다. 그 정도면 뭐 V자 반등. 거의 뭐 V자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S&P 기준을 보면 지금 뭐 7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 CPI, 소매 물가, 도매 물가, 소매 판매,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 지난 주말 금요일에 나온 것은 이제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미시간 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마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얘기하던 리세션 얘기는 상당히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결국 S&P 500은 4주 만에 일단 반등을 성공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S&P 500은 고점 대비 하락률이 1.99%, 그러니까 2% 이내로 좁아졌고요. 다우지수는 불과 1.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올라가면, 이건 조금만 올라가면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까지 다시 진입하고요. 나스닥은 10% 넘었었는데요. 나스닥도 지금 5.45%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락폭이. 그만큼 시장이 나름 빠른 회복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죠. 주가 반등이 됐는데 다시 사상 최고가에 바로 갈 수 있을까? 이번 주 갈고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냐는 건데요. 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섣부른 반등이나 이런 거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최소한 앞선 코너에서 바로 골드만삭스가 25% 확률로 해서 20%로 또 내렸잖아요. 리세션이요. 여러분들 지겹도록 많이 그 무서운 어떤 공포스러운 방송 멘트 그리고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뭐 큰일 났다,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요. 이런 목소리는 완전히 또 지금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지나치게 경기 침체가 되니 미국이 뭐 망했느니 이런 얘기, 공포스러운 그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그런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최근에 한 달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에 도대체 리세션이 다들 언론에서 떠드는데 리세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요. 작년보다 지금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리세션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요. 그게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작년 3분기 대비 리세션 가능성이 리세션이 없다는 것은 지금 17% 밖에 안 되는데 지금 70%, 10명, 7명은 리세션이 없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세션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한 달 전 대비 68%에서 76%로 또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지나친 어떤 경고의 목소리는 좀 여러분들 항상 자제해야 되고 좀 피해야 되는 소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과 금리입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업데이트 되는 대로 내일 이건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인데요. 이익의 전망에 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분기에는 지금 얼추 11.5%가 올라가서 지금 보면 한 2년 만에 최고의 이익의 증가로 예상되고 있겠고요. 역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금리인데요. 금리는 완만하게나마 지금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이익이 증가하면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더군다나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S&P 500 기업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6월 말 대비 지금 입장에서 보면 3분기 실적 전망이 오히려 상향된 것이 7개 빅테크 중에서 6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만 1% 정도 이익 전망이 조금 하향됐을 뿐이요. 메타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4% 늘어났죠. 애플, 구글, 아마존까지 다 이익의 전망 자체가 증가했거든요. S&P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에 반해서 그만큼 빅테크나 이런 맥세븐의 위치가
약간 상승세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위치가 이렇게 함부로 뺏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빅테크의 무게 중심을 잡고 가치주 등을 통한 분산 투자가 누가 뭐래도 가장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PLG, S&P 500을 추정하는 거나 나스닥 QQQM이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고요. 성장주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SPYV 가치주도 ETF를 중심으로 좀 투자해 보시면 제가 볼 때 더 이상 좋을 포트폴리오가 있을까 싶네요. 예. 상승률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치는 뭐 그렇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장주, 빅테크 위주의 포트폴리오와 가치주 덩달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면 뭐 더할 나위 없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외신들 있는데요. 오늘은 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또 끌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케러츠입니다. 28번째 사상 최고가. 올해 들어서만 28번째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경제시장에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전망은 어떨까요? 네, 금이 이제 선물의 형태로 거래된 지 지금 50년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 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 8월 정도 중간 와 있는데요. 벌써 28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 12월 선물 기준을 보면 지금 2,500달러를 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금이 상승한 배경은 역시 큰 틀에서는 미국 금리 하락, 또 달러가 조금 하락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데다가 개인이라든가요.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에 대해서의 금 비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중앙은행의 보유의 금의 규모를 보면은요. 네. 2004년 여름 이래로요. 중앙은행 기준으로 한 20%. 그러니까 금을 계속 비축을 늘려왔다는 것이 되겠고요. 기준을 보면 러시아, 중국, 인도, 터키 등이 주도하면서 7배나 뛰어 올랐다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가치가 2조 4천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중앙은행들이 달러가 조금 약해진다고 생각하면 다른 가치를 갖고 하니까 금에 대한 보유 비중은 늘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뭐 일부에서에게는 재정에 어려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금의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금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금은 늘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분산 투자 차원에서 하시면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금을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뭐 실물 금을 거래하는 중시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뭐 은행이나 이런 데 하실 수 있겠고요. 거래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 통장이 있겠고요. 네. 한국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증권 계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가 아는 한은 한국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금을 거래할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를 통한 금 ETF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미국 기준을 말씀드리면 GLD라든가 GLDM이 금융 시세를 가장 정확하게 추종하는 ETF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산 투자 과정에서 금을 또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거 좀 권하시네요. 2,800달러를 넘어서면서 좀 주춤하나했던 금이 다시 사상 최고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월가의 소식입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CNBC입니다. 기회경제 통할까? 바로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정책으로 내놓은 경제정책이 기회경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는 완전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누구의 정책이 더 통할 거라고 보고 또 미국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주시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약간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지면 S&P 500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쉬는데요.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입장이 되겠고요. 지나고 나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주요 경제 정책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요. 네.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아마 뭐 찬반 양론이 있을 텐데 식료품 가격의 인상을 금지시키는 거가 가장 큰 핫 이슈가 되겠고 역시 세금과 관련해서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육아를 위한 그런 제도 이런 데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거 그리고 신규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연 정부에서 식료품 가격을 인상을 뭐 못하게 하고 이런 게 가능하냐는 것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이런 공약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공산주의냐라고 비판도 하고 있고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선호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시각각 알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박 사이트는 그런 정치
정치인 중심은 도박 사이트는 폴리마켓이라고 있습니다. 리얼타임을 계속 변하는데요. 잠시 전에 봤을 때 보면 한 45%대 52%로 해리스가 좀 앞서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여론조사에서 보면 해리스랑 트럼프랑 거의 뭐 비등하면서 오히려 또 경합 지역에서 또 해리스가 앞서기도 하고요. 여전히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대관식인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러한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 뭐 공산주의냐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도 있고 실력의 검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 후에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좀 대결 구도가 살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퀄리티 주식이란 CNBC에서 퀄리티 주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BMO가 꼽은 퀄리티 주식, 어떠한 투자 방법인가요? 뭐 어떤 주식을 떠나서 어떤 개념인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미국 주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할 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보면 퀄리티 주식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반대 개념입니다. 퀄리티의 반대면 모멘텀 주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네. 모멘텀 주식은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마냥 주식할 때 기술적 지표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주식 자꾸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되겠고요. 퀄리티 주식이라는 것은 재무 구조가 우수하고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높은 수익성이 있고 낮은 부채 비율. 아마 한국 주식 갈 때 이런 거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으셨던데요. 바로 이런 퀄리티 주식을 중시해야지 미국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비모라는 곳에서 지금 이번에 관련된 10개 주식을 선택해서 뽑아놓은 화면이 딱 이 화면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주식 중에서 관심 있는 것들 아마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오랫동안 한 6개월에 걸쳐서 공개 안 했다가 공개했고 이번에도 추가 매수를 발표한 바로 그 기업이 되겠고요. 알파벳도 퀄리티 주식에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외신 헤드라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